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이 되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초조해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씨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이 수사에 의해서 조국 일가 사태, 조국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때 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조국에 대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은 조국 사태 때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이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야 되는데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허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지금 6개월 남겨두고 있죠. 6개월 남기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벌였던 조국 사태, 조국 수사를 부정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이 선봉했었습니다. 박범계.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계속 정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하명수사를 사실상 하명수사, 감찰 이런 것을 사실상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부터 추미애 전 장관, 또 박범계 현 장관까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경록 씨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록, 정경심 씨 자산관리인이죠. 정경심 씨 PC를 동양대 가서 빼내와서 은닉하고 증거인멸. 그래서 2019년 8월에 정경심 씨 지시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데 이 김경록 씨가 진정을 하나 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국민신문고 부조리 신고, 여기를 통해서 조국 수사팀으로부터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해요당했다, 이렇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과 검찰의 싸움에 엮여서 프라이빗 뱅커로 일하던 직장을 잃게 돼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 수사팀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수사팀을 이끌었죠. 그 팀이 허위로 자백을 강요를 했다, 뭐 이런 자백을 해요를 했다, 이렇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런 진정서를 내는 건 상당히 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진정서를 임은정 법무부 담당 감찰관이 직접 다뤘습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죠. 이 친여 성향의 검사로 유명하죠. 임은정 검사가 이것을 직접 다뤘는데, 자, 박범계 조국 구하기에 나섰나, 서울신문 5면입니다. 자백해요 김경록 진정을 대검에 이첩을 했다. 일단 법무부의 임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 사건을 다뤄서 이거를 다 검토를 한 뒤에 지금 대검으로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부 임은정 감찰 담당관이 관련 자료를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니 이 법조계에서는 조국 구하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조국 수사팀의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은 수사 흠집내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관련 수사 기록을 넘기라, 이렇게 넘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찰에 나선 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기록만을 딱 빼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경록 씨 관련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난감해하는 입장인데, 자, 그래도 계속
지금 대검 감찰부를 또 잊혀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파헤칠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도 조국 수사팀 이딴 감찰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털고 있느냐, 법무부가 당시 수사를 털고 있느냐, 윤석열이 수사한, 지휘한 그 수사를 털어서 지금 조국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 자, 마음의 빚을 갖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사방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김경록 씨 이 일뿐이 아니고 사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검감찰부에서도 조국 수사팀이 사모펀드 의혹을 그때 수사를 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서 그것을 또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천돼 있죠. 어떻게 범죄자의 말을 듣고 검찰의 수사를 통째로 흔들어 가느냐, 자 이런 이야기고, 또 조국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다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사안이 이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을 겨냥한 수사 감찰이 무려 12건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사이드톱으로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법무부, 검찰, 공수처, 총동원, 윤석열 겨눈 검찰 수사가 지금 12건에 달한다. 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그 수사까지 다 합해서 12건입니다. 감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김경록 씨 관련뿐이 아니고 12건의 감찰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 이 윤석열 검찰이 권력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다가 탄압을 당한 그 사건이죠.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입니다. 조국, 월성,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런데 이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조사가 법무부, 대검, 서울고검, 울산지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공수처도 또 윤석열 주변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전 검사가 달려들어서 하고 있죠.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4가지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5개 기관이 되는 것이죠. 5개 기관에서 8건의 윤석열 후보 관련 감찰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진행한 각종 정권 수사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 조국도 구하고, 당시 조국 일가를 수사를 하고 청와대,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사건, 이것을 수사했던 검찰, 그리고 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또 있죠.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지금 감찰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8건, 윤석열과 직접 관련된 수사, 조사, 감찰이 8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이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부인 주변에 대해서 또 4건의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전시 불법 협참, 허위 경력 기재, 또 윤대진 검사장 형 사건, 이런 걸 해서 8개, 4개 다 합해서 12개의 수사, 조사, 감찰이 윤석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자, 이것은 여권에서 주문을 하고, 범죄자가 진정서를 내니 수사, 감찰로 벌떼 공격을 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벌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건. 12건 중에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이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정치권 또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수사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의 대장동에 대해서 정말 그 검찰 수사에서 아무리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결정적인 단서가 났을 때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일선 수사팀에서 밀어붙이면은 검찰 지휘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는데, 그때 기계적인 균형, 일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윤석열도 같이 엮기 위해서, 수사당국에서 같이 엮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12개를 걸어놨다.
이재명만 가라앉힐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 그런 말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워낙 윤석열 주변을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윤 총장 때 정권 수사 5개 기관에서 때리기 5개 기관 법무부, 대검감찰부, 서울고검, 울산지검, 공수처 이렇게 됩니다. 이 5개 기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감찰 및 조사 최소 8건 대부분 사건 당사자의 진정 또는 여건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이미 재판 단계로 접어들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건에 대해 여건이 뒤집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이렇게 12개나 걸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은 만만찮은 그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후보를 확정되자마자 바로 이준석 리스크, 김종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윤석열 정치 초보자 윤석열의 그 전국 주도권 그러니까 이 그 야권의 주도권을 윤석열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계속 월권을 하는 후보의 권한을 월권을 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미리 내정해놓고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또 총괄선대본부장까지 뭐 건영세를 해야 된다고 이준석은 이야기하고 또 김종인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본인 자기들끼리 후보는 따로 놔두고 김종인, 이준석 이쪽에서 이 판을 그냥 자르는 구두를 자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김종인이 소수 정렬을 해야 된다. 지금 기존에 있던 윤석열 경선 캠프는 다 해체하고 파리 때 다 날려버리고 본인이 김종인이 짜는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은 아니다. 이 경선 캠프의 사람들도 같이 살려서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 후보의 권한인데 이거 충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워낙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여기에 개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계일보 오면 보시면은 해체 수준 개편이냐, 특권 그룹 포함이냐, 결단 직면한 윤석열. 자, 결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끌려다니면 이미지 자체도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카드를 먼저 폐기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든지 아니면은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닌 그냥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같이 임명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윤석열 대 김종인, 이준석. 김종인, 이준석은 한 편이지만 또 어떤 사람을 선대본부장에 할지 놓고는 또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 치열하다. 그리고 윤석열 기존 캠프 포함 큰 선대위를 고수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당대표 이준석,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한 지금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뭐 일일이 다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은 경선이 끝난 후에 뭐 탈당자가 많느니 입당자가 더 많느니 이렇게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뭐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방송에 나와서 특히 이준석 방송에 오늘도 뭐 방송에 계속 나올 겁니다. 방송에 나와서 내 말이 맞다, 김재원 말이 틀리다 막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탈당자가 많다는 게 당대표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입당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니다. 탈당자가 더 많다. 뭐 윤석열 효과보다는 내가 2030을 많이 끌어모았는데 내가 끌어모은 2030이 실망해서 경선경과를 실망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계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당대표가 중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끌어왔던 2030들에 대해서 본인이 더 지지를 호소를 하고 해야 될 판인데 마치 부추기는 듯한 탈당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저께 비단 주머니 퍼포먼스가 하나 있었죠. 제갈량 흉내를 낸 것인데 자, 이 사진입니다.
최고위원회에 윤석열 후보가 처음 참석했을 때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라고 뭐 2개를 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어색한 듯이 웃고 있죠. 비단 주머니 두툼하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 이야기를 한 것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입니다. 그때 대선 후보 대표 선출 때, 대표 경선 때부터입니다. 그때 대표 경선 때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경선을 하면서 내가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 그래서 네거티브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씩 풀어보면 길이 열릴 것이다. 제갈량 흉내를 낸 것이죠. 제갈 공명 흉내를 낸 겁니다. 삼국지에서 금낭묘계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금낭묘계. 비단 주머니에 숨어있는 계책. 야, 이건데 제갈 공명이 조자룡에게 3개의 비단 주머니를 주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열어보라 이렇게 한 게 금낭묘계인데 그것을 이준석이 흉내내서 그렇게 했고 그 후보 시절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또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니 또 비단 주머니를 내가 한 2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줬다. 그리고 이것을 한 2주차다. 2주차 동안 하나하나 열어보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비단 주머니를 주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 비단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신문지 뭉치가 들어있었답니다. 신문지 뭉치. 신문지 뭉치를 넣어서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비단 주머니라고 이렇게 주는 퍼포먼스. 뭐 상징성을 뭐 띠기는 하겠죠. 당 대표로서 이렇게 본인이 정치 경력 한 10년이 있고 하니 정치 초보인 윤석열에게 내가 일일이 뭐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제갈량 흉내를 내는 퍼포먼스를 지금 당 대표가 벌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지 저는 좀 난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마이웨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로 갑니다.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석열 중도 확장 본격화, 여성대회 5.18 묘지 봉하마을 릴레이 방문. 자, 첫 일정이 어제 뭐 여성대회였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는 것이 광주 그리고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는 것이죠. 오늘 광주 찾아서 전두환 관련 발언 사과를 할 것이고 목포에서 1박을 하면서 DJ 기념관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해 노무현 묘역을 참배를 하고 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중도 또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진보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전에 압도적인 대선 승리, 압도적인 정권 창출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특히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에서는 월등히 앞섰지만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홍준표 후보에게 큰 폭으로 졌죠. 그래서 책임당원들은 정통 보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심은 일단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또 중도, 또 진보로까지 합리적인 진보로까지 이렇게 진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일정을 윤석열 후보는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10일 보내드린 조간닥불이었습니다.